안녕하세요, 스폰지 박혜연입니다. 오늘은 그 XM3 하이브리드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2022년 11월에 처음 막 나왔을 때도 한번 시승을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신차 출시 행사에 가서 했었고, 지금은 아니 제가 그 XM3 가솔린 터보 모델 그 오너인 건 아시죠? 그 오너 체험 자격으로 이 시승차를 받았습니다. 기존에 있던 그 가솔린 모델과 가솔린 터보 모델이죠. 그리고 이 이테크 하이브리드 모델과 어떻게 다른지 이런 부분을 좀 비교 체험해봤으면 좋겠다면서 차를 주셨습니다. 이테크 하이브리드 for all, 누구 모두를 위해서, 이런 말인데요. 그 모두를 위해서가 바로 가격 할인이죠. 400만원 정도 가격 할인이 들어갔는데, 제가 이테크 기술 설명만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기존에 이제 저희 영상들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2022년에 11월에 처음 타보고 이제 라이브도 하고 종합적인 설명도 하나 영상을 찍어서 올렸고요. 그리고 이테크 기술 자체에 대한 설명도 한번 영상을 올렸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저는 그 영상 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 차의 기술에 대해 궁금하시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실만 해요. 이 르노는요, F1의 엔진을 공급하는 회사예요. 기술 연구도 어마어마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쓰는 게 아니에요. 이 규정에 맞춰서 새로운 걸 어떻게든 창의적으로 만들어내서 기존에 없던 더 좋은 성능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에는요, 에너지 회수도 있고, 그리고 발열 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이 다 들어갑니다. F1의 엔진을 개발하는 르노기 때문에, 와, 이런 방식으로 하이브리드를 풀어냈구나. 저는 그 생각이 너무너무 들었고, 모터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신나고 두근거렸습니다. 이 이테크 기술이 아무리 매력적이라 하더라도 이 가솔린 터보차와 차이가 좀 컸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얼마 차이더라? 200만원 차이가 안 나요. 같은 옵션을 다 넣었을 때 이 동급에서 한 180만원인가 190만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니, 그 돈이면 와, 진짜 너무 매력적인 가격입니다. 이테크 하이브리드가 2022년 11월에 처음 나왔을 때 시승을 하고, 지금 XM3 하이브리드 시승을 하는데요. 그나마 이제 스스로 기존 가솔린 터보 오너로서 스스로 약간 위안을 삼았던 게 뭐였냐면요, 이 달리기 성능은 그래도 가솔린 터보가 좀 낫네, 하이브리드는 좀 답답하네, 그냥 얌전히 운전하고 싶은, 그냥 좀 편안하게 운전하고 싶은 사람들이나 타겠네 라는 생각이 사실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실 그때 당시에는 중간에 추가 가속을 할 때 좀 답답함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가속이 꽤 괜찮은데 이제 약간 속도를 이제 좀 더 높여보니까 그때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반에는요, 특히 전기로만 움직일 때는 오히려 토크가 그렇게 부족하다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저속에서는 잘 나가는데, 뭐라? 얘가 한 중속 한 60에서 한 50, 60,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서 80, 90으로 가면, 어라? 얘가 왜 추가 가속이 안 되지? 약간 이런 느낌. 그런데 이제 그 기본적으로 로직이 있어요. 얘를 그 ECU도 운전자 성향 합숙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이 차를 어떻게 성능을 내겠다를 이렇게 조절해주는 것들이 있는데, 와, 이거를 바꿨나봐요. 이 로직을 어떻게 손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고속도로에서 힘이 부족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솔린 터보처럼 뭐 시속 130, 140 잠깐 추월할 때 약간 가속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게 이게 언제 이렇게까지 올라갔지? 할 만큼 휙휙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뭔가 로직을 좀 조절을 하신 것 같아요. 얘는 지금 사실 모터가 2개인데다가 엔진도 있고, 거기에 그거를 이제 이테크 기술에 있는 그 특별한 그 변속기 시스템으로 이 조절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도클러치라고 해가지고 클러치가 없이 변속을 할 때 이렇게 그냥 그 원하는 기어에 그냥 갖다 꽂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또 다른 모터가 역회전 보정을 해주면서 또 그 역회전할 때 에너지도 흡수해요. 아무튼 그 굉장히 복잡한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이 적당한 타이밍에 적절히 작동하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그 기계 자체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어떻게 적당하게 써주느냐가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로직을 완전히 개선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번에 이 차를 시승하면서 질문을 좀 했었거든요. 어떤 게 궁금하시냐. 근데 이 기존에 이테크 하이브리드를 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모터나 이런 고장이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생각해도 기술이 좀 많이 복잡해요. 이 많이 복잡한 거를 어떻게 보정을 해서 어떻게 컨트롤 할 것이냐,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더 상위 기술이고 뭐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그 기술들이 서로 조화가 되지 못하고 잘 컨트롤을 해주지 못하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을 개발을 잘 해놓고 약간 이거를 이제 잘 다듬는 과정이 조금 필요했던 게 아닌가. 사실 그건 시스템 업그레이드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요게 아마 좀 개선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저의 예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 달리는 그 속도감, 이 주행 능력 이런 것들이 진짜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제 좀 제가 고속도로를 빠져나와서 지금 이제 좀 구불구불한 그런 도로를 다니고 있는데, 자, 여기서 당연히 하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저는 사실 이 르노의 운동신경만이 아니라 이 기본 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편안한 그런 주행감은 아닙니다. 노면의 상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많이 전달이 됩니다. 이거를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근데 운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좋아하시겠죠. 그리고 오히려 차가 이렇게 코너를 돌거나 이럴 때 차가 이렇게 울렁울렁하면 한 군데 접지를 놓칠까봐 불안해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이 차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내가 코너를 돌 때 자세를 잡은 대로 눌러주고 있다는 게 딱 느껴져요. 그래서 사실 이 운전을 좀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이 차가 얼마나 매력적이신지 알겠지만, 근데 또 이게 굉장히 편안한 서스펜션 승차감은 솔직히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자, 지금도 방지턱을 넣을 때 보시면 이 차가 이렇게 흔들림은 적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근데 흔들림이 적다는 거는 무엇이냐?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그 충격이 그대로 차의 움직임이 다 땅의 그 변화에 따라서 차도 같이 움직인다. 땅의 굴곡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 딱딱하게 막 무슨 스포츠카처럼 그건 또 아닙니다. 적당히 잡아는 주되 이 땅의 모양을 전달은 해준다. 근데 저는 사실 운전하는 입장에서 이걸 더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네, 이거는 뭐 호불호가 확실히 갈릴 만한 그런 승차감이긴 합니다. 자, 다만 여기 18인치 휠 타이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제게 풀옵션이다 보니까 편평비 55짜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 휠 타이어가 커지면 아무래도 이 무거운 게 툭툭툭 충격을 받을 때 전달되는 게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뭐 제가 되게 시승할 때마다 여러 번 얘기하지만 최상위 옵션에 있는 가장 커다란 휠은, 그러니까 멋을 위해서 내 편안함을 좀 포기하겠다? 그런 거에 가깝습니다. 요 큰 휠 타이어를 끼게 되면 이 아래쪽 현가 하질량이 무거워지고 이 노면 충격을 받았을 때 이 자체가 흔들리는 게 충격으로 오는 거죠,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차의 움직임, 이 노면에 따른 움직임 말고도 얘 충격까지도 툴툴툴툴 내듯이 퉁퉁퉁퉁 들어옵니다. 확실히 이 승차감이 아쉽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이 휠 타이어만 조금 인치 다운을 하셔도 훨씬 편안하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차체의 움직임이 이렇게 크지 않은, 많지 않은 그런 차인데 거기 밑에 있는 게 단단해, 무거워. 밑에 있는 게 이제 편평비도 낮고 그 고무가 말랑하지 않다는, 그러니까 이 타이어가 이렇게 덜 푹신하겠죠. 높이도 낮고 거기에 막 무거워. 그러니까 얘가 툭툭툭툭 치는 게 더 크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네, 저는 인치 다운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 제가 좋아하는 건 지금 이렇게 봐봐요. 조금만 움직여도 차가 머리가 바로바로 움직이거든요. 이 저속에서도. 이게 사실 생각보다 되게 이런 차가 없어요. 특히 이 레인 키핑 기능이나 아니면 뭐 이 레인 팔로우, 그러니까 이 반자율 주행 기술, 이 도로를 맞춰가는, 그러니까 스티어링을 자기가 마음대로 조절하는 기술이 들어가 있는 차면은 사실 대부분 이 스티어링이 특히 한 요만큼 정도는 헐렁헐렁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돌아가는 각도도 뭐 요만큼 돌아가서 이렇게 깎였으면은 이 정도 돌아가면 이 각도도 일정하지가 않아요. 이 비율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사실 운전자 보조 기능이 들어간 차 중에서 정말 이 운전 때 움직이는 느낌이 너무너무 싫은 차들이 많은데, 그리고 보통 모터가 보조를 해주니까요. 근데 제가 이 정말 XM3를 너무너무 극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핸들 조향감입니다. 자, 여기 마이센스로 이 스티어링 무게감 조절할 수 있는 거 다들 아시죠? 물론 마이센스가 없는 차여도 괜찮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이센스가 없어도 이 조향감이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나쁜 게 뭐가 있지? 큰일 났네. 아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주행 성능 하나 개선됐다고 제가 지금 이렇게 신이 났는데, 왜냐면 다른 것들은 원래 다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램프 돌아나갈 때 보면요, 야, 진짜 이 롤링 피칭 이런 부분이 진짜 탁 자리 잡고 나가는 거 보이시죠? 흔들림이 확실히 적습니다. 움직임이 적은 거죠.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스티어링을 살짝 돌아도 싹 돌 감고 가거든요. 이 감는 느낌 진짜 끝내줍니다.
이거 진짜 저는 이 차를 타면서 계속 저도 모르게 계속 미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오늘 시승을 하면서 이제 기존의 하이브리드 모델과 그리고 이제 저희 가솔린 모델과의 비교 겸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시승을 하고 있는 거라서 오늘은 그 얘기만 짧게 드릴까 하고요. 이 차에 대해서 뭐 꼼꼼하게 내부라던가 바뀐 부분이라던가 그 이테크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기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물론 궁금하신 분들은요. 근데 사실 이테크 기술? 그런 거 몰라도 하이브리드를 타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일반 시내 주행 같은 거 할 때요. 그러니까 속도가 높지 않으면 전기 모터만으로 거의 75%를 달린다고 하는데 이 75% 결국은 4번 중에 3번인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을 모터로 주행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연비가요 23.2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시속 한 47km? 그런데도 배터리만으로 전기만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지금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데도 전기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너무 높아지지만 않는다면 웬만한 구간은 전기만으로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이 처음에 탔을 때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로직이 좀 개선이 된 게 아닌가 싶고 이 개선이 된 거 덕분에 아마 고장도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한번 연료통을 꽉 채웠을 때 1000km를 갈 수 있다는 거 딱 1000 정도가 뜨거든요. 물론 실제로는 그보다 더 갈걸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한 번 주유소 가는 거 사실 은근 귀찮잖아요. 사실 저는 스포츠 모드를 켜도 그냥 스포츠 모드는 그냥 엔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많이 쓰는구나 이 정도는 있는데 뭐 D 모드도 충분히 답답하지 않게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연비 비교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 이게 물론 이 B 모드일 때랑 그러니까 이 드라이브 모드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D일 때랑 B일 때랑 연비가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D 모드로 놓고 쭉쭉쭉 다녔고요. 그리고 가솔린 터보 모델하고 비교를 했을 때 평소에 타잖아요. 그러면 연비가 한 14? 한 15? 이 정도 나옵니다. 지금 이 하이브리드는 주행 연비가 그냥 22 정도 나옵니다. 지금 17.8입니다. 그냥 정말 한 시속 70에서 한 90? 이 정도 구간만 유지하시면 연비 거의 한 20 나오겠는데요. 그리고 아까 맞다 다른 선배가 물어보실 때 들었는데 그쪽 팀은 연비가 20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공식 연비가 17이더라고요. 17.5인가 그런데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훨씬 연비가 높게 나오고 지금 저는 계속 지금 어제는 한 300km 넘게 탔거든요. 어제도 한 연비가 22 정도 나왔고 오늘도 지금 22.1 찍히고 있거든요. 22 정도 나옵니다. 이거 연비 운전하시고 조심스럽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연비가 한 27, 막 8 이렇게도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댓글을 보니까. 어쨌든 제 생각에 정말 하이브리드다운 연비를 보여주고 그래서 한 번 주유하면 1000km씩 가고 이런 부분도 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형 구매를 앞두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XM3를 좋아하니까요. 그러면 오늘의 시승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저 혼자 찍어서 약간 좀 이제 영상미 자체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냥 뭐라 그러지? 좀 편한 친구가 수다 떤다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